사실은 그게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구 꼴통 보수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유성엽 위원님을 찾아뵙습니다. 잠시 위원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출신이시고요. 27회 행정고시 합격, 정읍시장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교문위는 어떤 상임위보다 청년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가장 역점을 두시는 청년 관련 정책 또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예. 뭐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은 그 청년 문제와 교육 문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가장 그런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도 고민이지만은 또 어렵게 구한 일자리도 자기 전공과 또 일치하지가 않아서 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뭐 회의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진로 이 어떤 적성 교육을 좀 잘 이렇게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뭔가는 좀 이렇게 어떻든 그 취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뭔가 이 교육과 이 취업, 창업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우리 교육 정책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맨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평소에 소신이 우리 일반 대학보다는 전문 대학을 좀 더 늘려야 한다. 그 일반 대학 졸업해놓고 또 취업을 못 오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으려면은 전문 대학이 그 자체로서도 평가를 받고 또 제대로 기능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교육했고 경험했던 전공과 일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근본적으로 좀 많이 바꿔져야 우리 청년들의 그런 어떤 취업 문제, 또 마음에 맞는 일자리 문제, 이것들이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청년 문제는 이웃나라인 일본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장기적인 청년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좋은 일자리를 못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결혼 안 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 문제로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인데, 특히 이제 좋은 일자리 문제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고 막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 특히 공공 부분에다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온갖 지금 고민과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경제를 살려가면서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또 손쉽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냥 공공 부분에다가 공무원들 늘려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든 경제의 체질, 또 잠재 성장률을 높여나가고 또 신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제가 청년들께 한 가지 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서 이런 주문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또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외국인 취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취업자 없이는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난 청년들한테도 좀 과감하게 벗어붙이고 좀 거칠고 힘든 일이지만 좀 도전해내는
그런 것도 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앉아서 좋은 일자리만 만들어지기만을 한없이 기다리고 실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져서 부딪혀보고 그 속에서 자기도 단련을 시키면서 자기도 또 일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래야지 마음에 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회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는 못한 자세다.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꽉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힘든 자리이긴 하지만은, 예, 그런 점은 저는 청년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당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대전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통감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요즘 청년들은 보수, 진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예. 청년 세대의 정치적 탈이념화는 향후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지금 정치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구 꼴통 보수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진보도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보고는 좀 저는 거리가 지금 멀게 움직여 왔다. 뭐 교조적인 원리주의적인 그런 진보 관점에 서다 보니까 정말 보수를 위한 보수, 진보를 위한 진보, 이게 어떤 양극단의 대립 정치를 보여와 가지고 실제 국민들의 어떤 생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정치가 이루어진 거죠. 정치인들만의 정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그 양극단으로 분열된 그런 정치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같이 보듬고 이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 풀어나가는 정치를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정치는 생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보수 진보로 나눠지는 것은 이제는 좀 떠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맨날 써놓고 있는 것이 저기 세길 새로운 세상인데, 보수의 길도 아니고 진보의 길도 아니고 뭔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이 찾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새로운 길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정치인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뭐 전적으로 요새 청년들이 보이고 있는 보수 진보에 탈피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 발전에 저는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질문인데요, 위원장님. 예. 지금까지 교문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관련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작년에 처리했더니 그 유아 공교육 체제 특별법 작년에 처리했죠. 그 누리과정, 특히 어린이집 부담 문제 가지고 아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볼상사나운 그런 싸움을 벌였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의당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부담을 해왔는데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고, 시도교육청은 그 뭔 소리냐, 이것은 여러 가지 법령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에 해온 걸 봐도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해가지고 아주 일선의 그 특히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부분 정말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하면서도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런 누리과정 부분을 가지고 재원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싸우는 것이 굉장히 저는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그 아까 유아 공교육 체제 특별법안을 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처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부담을 하는 걸로 그 어린이집에 그렇게 됐고, 금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100%를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비로 중앙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그게 하나 작년도에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는 지금 엊그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예. 그 동학 농민혁명 그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게 이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한 1년 넘게 끌었어요.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막 이러고,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해가지고 법사위에다 넘겼는데 법사위에서도 또 1년간 보류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그 참여자라든지 유족들에 대한 그 등록 이런 부분이 2007년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동안 누락된 참여자, 유족들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동학기념공원과 같은 그런 기념공원은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이 박근혜 정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정읍에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학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100% 국비 사업으로 하도록 국가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국비 보조 사업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단 50대고 지방에서도 50%를 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죠, 어느 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3.1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그 일환이었어요. 저 우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전부 국가가 지었고 국가가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3.1 독립운동의 할아버지격에 해당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이게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민주화를 하여튼 열고 이끌어온 그런 정신적인 원동력인데 이 동학농민혁명 부분을 그냥 지역 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 박근혜 정부의 안이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로잡는 그 개정안을 제가 작년도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한 1년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엊그제 통과한 그 동학농민혁명 그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그런 특별법 이게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작년도에 유아 공교육체제 특별법안이 처리가 돼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이렇게 종식시킨 거 이것은 굉장히 보람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법안 관련해서 말고요. 정으로가는 2017년 한 해를 좀 보내면서 그간 이룩하신 업적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건 내가 참 잘했다,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뭐 거기서 업적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뭐 아직 업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이 교문위가 전통적으로 불량상임이라고 아주 평가받는 상임입니다. 맨날 모이기만 하면 여야 간에 서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싸우고 파행하고 또 산회하고 뭐 이런 상임위로 거듭했었는데 물론 작년도에도 우리 교문위가 격동의 한 해였죠. 작년도 그 최순실 사태가 사실은 우리 교문위에서 국정감사 때부터 거론이 돼가지고 막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되고 또 파면되고 구속되는 이런 사태가 우리 교문위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문위 하면은 불량상임위 또는 그것이 뭡니까 아주 파행 또 막 격동의 그런 막 아주 그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을 겪은 그런 상임인데 금년도 국정감사 때 제가 모 언론에서 저를 평가하기를 살얼음판 위에서 빛난 MCU의 진행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그 위원장들은 되게 좋은 점수 마치 못 오는 건데 제가 별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불량 상임위고 아주 파행을 거듭하는 상임위가 그런 큰 파행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됐다. 금년도 국정감사가. 그래서 불량 상임위를 그래도 이제는 너무 싸우지만 않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임위로 만든 거. 이건 뭐 제 입으로 이걸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히 우리 교문위를 바꿔놓은 위원장으로서 또 잘 운영을 하고 진행했던 그런 결과라고 봐서 굉장히 보람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질문은 다 드렸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지금 사실 뭐 청년 문제하고 좀 별개 문제지만 현재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내 문제로요. 국민의당 문제로. 요새 뭐 국민의당 지지율이 푹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 4등, 5등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저도 뭐 소속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국민들 보기에 참 죄송스럽고 민망할 따름인데요. 최근에 지금 당의 논란은 이제 국민의당이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뭐 지지율을 뭐 2등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상황 인식과 바른정당과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점수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점수 안 나오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당의 그런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참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당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뭐 바른정당과 더군다나 당내에서도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통합을 해서 당을 살려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니하고 정치공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국민들한테 현재 지지를 못 받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